혹시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자주 받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경험일 거예요. 분명 눈물은 주르륵 흐르는데 왜 눈은 계속 뻑뻑하고 불편할까요? 바로 이 모순 속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가 흔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물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눈물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여러분의 눈을 아주 예민한 피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조한 피부에 물만 계속 뿌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눈의 문제도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보호막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피부에 유수분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물도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눈을 보호하고 또 촉촉하게 지키려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복합 물질인 거죠. 이 눈물막은요,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어서 눈물을 눈 표면에 착 달라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는 수성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물 성분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일 바깥쪽, 이 지방층, 즉 기름층인데요. 이 기름층이 이 모든 걸 싹 코팅해서 증발하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안구 건조증의 진짜 주범은요, 이 기름층이 무너지는 데 있어요.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안에서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눈물이 나는데도 계속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기름층은 왜 약해질까요? 사실 원인은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잘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특히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이는 횟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기름 보호막은 도대체 왜 무너지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비유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눈의 기름샘 건강을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한번 직접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를 보면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름 공장들이 쫙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공장들이 우리 몸의 혈액 공급 상태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눈의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가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혈액순환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눈은 우리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인 셈이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혈액이 맑고 건강하면 이 가느다란 미세혈관을 통해서 마이봄샘까지 영양분이 쌩쌩 잘 공급되겠죠? 하지만 혈당이 높거나 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요. 제일 먼저 이 눈의 미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 눈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이미 우리 몸속 저 깊은 곳의 미세혈관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눈이 좀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순환기 문제를 넘어서 신경계 문제로까지 확장해서 볼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만큼 눈은 뇌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온 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뇌 기능과 직접적이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눈이 피로하면 뇌도 그냥 같이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집중이 잘 안 되네? 하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던 증상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눈의 피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관점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까요? 눈은 예민한 피부이면서 동시에 우리 혈액을 보는 창이고 또 밖으로 나온 뇌라는 사실,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안구건조증은 이 네 가지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 좋은 눈물이 안 만들어지고, 둘째, 눈물막을 지켜줄 구조, 즉 눈 깜빡임 같은 게 무너지고, 셋째, 눈이 뇌를 위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이 깨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전신의 혈액과 체액순환이 막힌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쓰는 인공 눈물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표면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근본적인 순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 이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구건조증은 단순한 눈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마른다는 것은 혈관과 체액이 먼저 말랐다는 뜻이다. 눈의 건조함은 그보다 먼저 우리 몸속 깊은 곳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눈의 뻑뻑함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당신의 건조한 눈이 계속 말을 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정말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볼 때가 아닐까요?